자,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뭐 관장님 떠나신다고 갑자기. 예, 이제 돌아가야죠. 근데 관장님이 2021년 3월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예. 매달 이제 쭉 재미있는 얘기들을 부산항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럼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산과 관련된 뭐 역사, 인물, 공간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부산의 그 해양 문화, 해양성, 뭐 해양 도시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년을 정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니 보통 이제 부산은 해양 문화의 본진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부산 사람 하면 다 이제 부산은 해양 도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역대 지방 정부 수장들께서도 뭐 해양 수도, 동북아 해양 수도 등등 많은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 과연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부산의 뭐 해양성, 해양 문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이제는 조금 터놓고 학술적으로건 시민사회건 이야기를 한번 해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분명히 해양도시 부산이 맞아요. 뭐 옆에 바다 있는데 당연히 해양도시죠. 근데 이게 뭐 본진이다, 해양수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간에 꼭 들어갑니다. 뒤에 들어가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역설적인 강조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가오 잡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폼 잡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양 수도를 강조하거나 해양 도시 강조할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강조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아, 우리가 오히려 미진해서.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김동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은 사실은 해양 도시 맞죠. 네. 부산이라는 도시의 탄생도 뭐 외관이라는 거 이 일본과의 해양 교류, 그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전쟁이든 약탈이든 어떤 식으로든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국제 도시로서의 어떤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바다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양 도시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사람들 기질로 보더라도 바다하고 상당히 유관한 이런 기질들 많죠. 좀 뭐 바다 사나이 이런 말도 있었듯이 활활 타죠. 활활 타고 또 그거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조금 무대보다 이런 것도 있죠. 또 이제 아주 모험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또 로맨틱하고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소위 이제 부산을 뭐 삼포지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어떤 해양성 이런 데서 이제 부산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 구조도 바다를 16개 구군 중에서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구가 뭐 반이 채 안 되니까 이제 부산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 시민들이 뭐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걸어서 30분 안에 바다를 면할 수 있는 이런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도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해양 도시가 맞기는 맞는데 과연 해양 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해양 문화 지표 조사라는 걸 했어요. 예, 그때 한번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지표 조사에 따르자면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혹은 포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산의 지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해양 도시로서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개량 수치화해서 지표로 나타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점수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수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라는 것은 연간 추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사를 한 차례만 단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종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럼 그 당시 조사했을 때는 좀 평가가 좋은 평가였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아, 그것도 없는 게 예.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제 지표 조사를 네. 부산만 딱 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다른 도시랑 나오지를 비교가 않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울산과 비교해서 인천과 비교해서 마산과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지수가 얼마 높다 낮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이를 보고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부산이 과연 해양도시인가 혹은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것들을 시정부나 혹은 시민사회나 우리 학계나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부터 이제 좀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부산이 해양 수도다, 해양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뭐가 관장님 뭐냐?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런 지표 조사도 한 번밖에 없었고 관장님 처음 하셨고 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제부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뭐 해양 문화 이렇게 얘기해도 뭐 해양 문화란 게 뭐지? 막연한데. 그러면 뭐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의 취지가 예. 우리 그 역사 속에 소위 이제 잠재돼 있던 이런 그 해양 의식, 해양 문화 전통, 그다음에 해양 유물 이런 것들을 발굴 조사하고 연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예. 또 이제 시민들한테 확대 공유 공감할 수 있도록 소위 이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이 사명이기 때문에 네네. 국립해양박물관은 늘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립해양박물관에 오시면 해양문화의 본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해양박물관에 가면은 본류를 뭘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시들을 해왔는데 네. 그 해양과 관련된 우리 그 역사, 전통, 유물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해양 문화 의식을 좀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 인류가 소위 수평선 너머의 미지의 세계를 꿈꾸면서 동경하면서 만들었던 그 모험성 넘치는 이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 수평선 너머의 세계를 그리다 이런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전통 속에서 특히 이제 조선 시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순신의 이 거북선을 만들 만큼 대단한 조선 강국이었던 것이 오늘날 조선 강국이 아니라 그 뿌리는 500년 전에 조선 시대 때부터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역추적을 한번 해본다는 네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그 조선의 나라 조선이라는 조선의 나라 한선, 조선. 예, 한선 전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늘 오시면 바다를 만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바다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바다를 좀 더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전시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 박물관은 그 종합박물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박물관에도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수족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가봤어요 수족관.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딱 수족관에서부터 벌써 이제 아이 엄마들이 눈이 반짝하실 예, 것 아유, 같은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 무료라는 게 정말 예. 좋더라고요. 네. 그 심연의 상상 그것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오시고 나서 그러니까 바닷속은 어떨까 해가지고 진짜 뭐 있는 거 없는 거, 뭐 장비 같은 거, 장치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예. 아이들이 막 이렇게 불빛도 만져보고 뭐 맞습니다. 바닷속 탐험하는 것처럼 그거 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좀 평이하게, 그렇죠. 예, 안정적으로 가는 전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호평을 받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MBC 덕분입니다. MBC에서 연말 훈훈하네. MBC가 여러 번 방송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그 좋으니까 덕분이 아닌가 했겠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이거 너무 서로 이렇게 훈훈하긴 하지만 뭔가 좀 아까 얘기를 다시 이어가면 저희 해양박물관에 가면 국립해양박물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쭉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이 국립해양박물관의 역할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최근 들어서 갈수록 이제 생각되는 것이 네. 우리 인류의 블루오션은 바다에 있다 이 생각을 네네. 하면서 부산의 진짜 도시발전 지향을 바다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해양 관련된 해양 산업 뭐 8가지 범주가 있습니다만은 해양 산업에 치중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 모든 해양 산업을 엮어주고 이어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해양 인문 문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저변의 학습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부산시 교육청하고도 상의를 한 게 네. 그래서 이제 전 시민들한테 해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기 교육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 문화 교육 교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로 선택에서도 해양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도시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늘 이제 우리는 도시인들이기 때문에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산을 쭉 둘러보시면 319km에 달하는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 해안선들이 군사시설 등등으로 인한 어떤 철조망이나 혹은 그 공공시설 네. 그리고 부두 항만 이런 공공시설 혹은 여타의 그 시설들로 인해 가지고 차단돼 있는 것이 많고 예.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부산 같은 도시 해변을 면하고 있는 이런 도시 같으면 해변을 판상형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이 종적으로 행적이 아니라 종적으로 바다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바다로 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도시 공간 구조 아파트라든지 혹은 우리 지금 부산 시내에도 10개 가까운 하천이 있지만 거의 다 복개가 돼가지고 네. 감춰져 있잖아요. 네. 그 하천도 다 열고 그래서 산에서 바다로 물로 이어지는 이런 공간 구조. 그리고 이제 산 쪽에서 걸어서 바다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근데 그 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해안선 중에 그렇게 단절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예, 그거 어떻게 지금 합니까? 당장 북한 재개발 지역도 우리가 이제 밀어내서 그렇지 처음 구조는 뭐냐면 판상형 아파트들로 충장로 쪽으로 쭉 절비하게 서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한쪽으로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예,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 도시 전체가 소위 이제 블루 어바니즘 개념으로 바다로 열려 있고 바다를 이용하는 이런 부산이 되어야지 진정한 해양 수도 해양 도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과장의 말씀 쭉 문제 제기입니다. 들으니까 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 지금 이미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한 사람들 다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내가 내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바다 보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 상태가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 뭐 뒤에 있는 사람들 바다 보든 안 보든 내만 보면 돼. 나만 예. 보면 돼. 약간 예. 그런데 교수님이 그마저도 북한 재개발은 그마저도 예. 막아서 지금 저 정도다. 예. 그 이제 옆으로 펼쳤거든요. 네. 거기 MBC도 가죠. 아마. MBC를 자꾸 언급해 주시네. 예. 그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예. 해양박물관 이제 계속해서 또 관장님으로 활동하실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전시도 또 보여주셔야 되고 예, 활동도 또 다양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이제 그 올해가 이제 9년이 됐고 내년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기존 전시 방식과는 조금 달리 국제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이제 내년은 저희 박물관 개관 10주년이기도 하지만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한중 해양 문명 교류 5,000년 전
뭐 이런 것을 한다거나 또 이제 부산은 그 부산 심리날의 유래도 그렇지만 소위 부산포회전. 이순신의 네. 부산 네. 대첩과도 네.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특히 내년은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전도 있고요. 다 해양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국립해양박물관 10년 된 노후화된 이런 그 시설 전시들을 전부 다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리노베이션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방송은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저희가 근데 좀 아쉽네요. 여기 마무리 시간이라니까 늘 저 쓴소리 정말 잘해주셨는데 또 추억의 얘기들도 참 많이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정들었는데 뭐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해양박물관의 김태만 관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끝날 때 항상 당부드리는 게 마스크 단디 쓰고 네. 손 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PIP다 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애청자 0251님이 부탁을 안 하셨네요. 방송에서 말 좀 해달라고. 백신 맞으신 분들 마스크 좀 단디 쓰라 하시는데 백신 맞아도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마스크 꼭 단디 쓰이소. 네, 단디 쓰이서. 네. 자갈 찾으면 17,794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